한국 문화예술계에서 또 쾌거가 터졌습니다. 토니상,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뮤지컬계 아카데미상 같은 곳인데 이곳에서 K 뮤지컬이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뭐 아카데미상 또는 에미상 드라마 작품 같은 경우에도 미국에서 본고장에서 이제 상 받기가 쉽지 않은데 토니상은 더 어려운 걸 그죠? 왜냐면 연극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6개 부문입니다. 어쩌면 해피엔딩, 작품상, 극본상, 음악상, 연출상, 나무주연상, 무대 디자인상까지 말 그대로 본상부터 시작을 해서 주변 관련된 상까지 다 받았거든요. 무대 디자인상까지.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최고의 작품이다라는 평가를 받은 겁니다. 나무주연상까지 포함해서 제78회 토니상에서 6개 부문인데 이게 최다 수상작으로 또 등극을 했고요. 또 그만큼 흥행도 했다는 것이고 부에나 비스타 소셜 클럽이 상당히 이게 이른바 부에나 비스타라는 것이 쿠바를 연원으로 해서 상당히 미국 내에서는 알려져 있는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또 죽어야 사는 여자라는 그런 경쟁작도 있습니다만 그걸 다 이겨내고 정말 최고의 작품으로 등극을 한 것이거든요. 뮤지컬 연극계의 세계 최고권인 토니상. 저도 실제로 브로드웨이 가서 이 연극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적 내용을 전달한다는 게 물론 로봇이라는 소재가 들어가 있지만 그런 만큼 말 그대로 K 드라마에 있어서 K 뮤지컬의 쾌거다. 근데 한국 도입되는 한국에 또 들어온다라는 계획도 있다고 하니까 한번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버려진 로봇들의 사랑 이야기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아직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못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버려진 로봇의 사랑 이야기인데요. 버려진 로봇이 어떤 로봇이 헬퍼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인데 미래 한국에서 일어날 일을 가상에서 만들어서 뮤지컬로 만든 건데요. 근데 그 로봇들이 인간에게 버려진 거예요. 그 두 로봇, 올리버와 클레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로봇인데 이 로봇이 제주로 여행을 떠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서사적으로 잘 만들어낸 그런 뮤지컬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사실은 본인들을 돕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을 버렸잖아요. 그 버린 로봇들이 서로 사랑하며 감정을 나누는 모습이 로봇은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 감정을 나누기가 어렵게 하고 느껴지잖아요. 근데 그 감정을 나누는 모습이 인간이 보고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너무 자기 위주고 자기 이익 위주라고 하면 두 사람의 마음은 정말 인간 기본의 사랑에 충실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들이 감동을 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도 브로드웨이에서도 인기를 누렸던 이유가 바로 그 인간 위에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브로드웨이 뮤지컬들은요, 화려한 조명, 화려한 기술, 특수 효과 이런 것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끈다고 하면 우리나라의 이 뮤지컬 같은 경우에는 저는 서사 그 자체라고 생각해요. 이야기 자체가 주는 감동이 전 세계를 울리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뮤지컬이 갖고 있는 강점은 스토리다. 이 스토리가 탄탄한 것이 결국은 인간의 내면 세계에 있는 감정을 끌어올리게 만들고 공감하게 만들어줘서 결국 사랑을 받는 그리고 이렇게 큰 쾌거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 이야기의 배경이 한국이다 보니까 여러 한국의 장소들이 나옵니다. 두 로봇이 제주도로 떠나면서 부르는 넘버 뮤지컬의 한 장면 보고 오겠습니다. 목포 제주 해저터널 31km 직진. GPS 올리버 GPS. 난 지도가 좋아. 너 제주터널 2039년 완공. 한국반도 연합국가 역사상 최대 규모 공사. 총 600원 2,000대가 공사에 투입된 거 알아? 나도 인터넷으로 읽고 있어. 네가 와이파이 잡히는 데서 나도 잡히는 거 몰라? 네가 와이파이 잡히는 데서 나도 잡히는 거 몰라? 시작하는 여행자들 낯선 하늘 아래 풍경. 이 제주로 두 로봇이 떠나면서 부르는 드라이빙이란 넘버였는데 최근 들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AI를 접할 기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로봇들의 이야기가 더욱더 공감대를 준 것이 아닌가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 남자와 AI의 목소리, HER, 허라 그러죠. 그런 사랑을 다룬 할리우드 영화도 있었습니다만 말 그대로 이 어쩌면 해피엔딩은 거대한 스케일의 이 브로드웨이 작품들과는 또 차별화가 됐습니다. 그만큼 내용을 인정받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규모로 따지면 블록버스터급인 캐츠나 또는 미스 사이공이나 알라딘이나 시카고 있으면 이들과 어깨를 나란히 했다는 것이죠. 순수한 사랑.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과 사랑하는 것을 별로 주목받지 못하는 거죠.
AI 로봇과 인간의 사랑. 그래서 더 주목을 하는 겁니다. 이런 철학적인 주제를 담고 있는데 정말 더 순수한 사랑, 더 감동적인 사랑을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AI 시대에 인간의 효용에 대한 고찰이 담겨 있는 겁니다. 아, 인간마저도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 사랑을 로봇이 정말 순수한, 정말 순진무구한 그 사랑을 이뤄내는구나. 그래서 로봇이 보여주는 사랑 이야기가 뉴욕의 이 브로드웨이의 관객들의 마음을 녹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 앞서서 이제 전형적인 브로드웨이 뮤지컬이 갖지 못한 스토리의 힘이 매력이라고도 평가를 해주셨고 네. 또 배 소장이 말씀해주신 AI 또 로봇의 이야기도 또 최근에 관심을 가질 만한 요소인데 그 외에도 이 작품이 가진 매력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이 작품에서 보여지는 여러 가지 음악적 요소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인디팝, 그러니까 뭐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인디팝이라고 하는 장르와 미국의 재즈 그리고 현대 클래식의 음악, 전통적인 브로드웨이를 융합하려고 노력했다고 하는 것이 음악을 만든 사람들의 지금 얘기예요. 예. 특히 박천우 작가가 이제 작사를 했는데 모든 감성이 어우러진 멜팅 팟이라는 표현을 썼고 멜팅팟이 여러 가지를 집어넣고 끓여가지고 그냥 다 녹이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새로운 모습을 발견해내게 만들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여기 등장하는데 사실 이게 에린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음악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박천우 작가가 가사를 썼어요. 그렇게 해서 음악이 완성이 됐고 중간중간에 노래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 노래 나오는 거에 브로드웨이에서 공연할 때도요. 한국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제주라고 하는 뭐 지역이니까 그렇고요. 화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분은 영어로 다른 나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분이란 말을 그대로 썼던 것도 결국은 한국과 미국의 감성을 함께 포함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렇게 다양한 장르의 음악들이 어우러질 수 있다는 것도 대단히 놀라운 어떤 작품성을 보여준 그런 실적이라고 보여지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김소정 뮤지컬 평론가 이런 얘기를 해서 한국 무대에서 올라갔을 때 저 뮤지컬이 보여줬던 모습은 따뜻하고 서정적이었다면 브로드웨이에 가서는 도시적이고 서구적인 분위기가 나타나서 도시적인 분위기로 재해석됐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 스토리가 탄탄하다 보니까 그게 약간의 변화를 주더라도 주는 감동 자체는 똑같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의 감정은 서정적인 부분에서 드러난다고 하면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는 도시적인 모습으로 재해석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그대로 어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이 도시 문화를 중심으로 발전이 돼 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면들이 더 어필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대학로에서 초연이 됐던 작품 어쩌면 해피엔딩 미국 브로드웨이에서 보다 도시적으로 재생산이 됐습니다. Maybe 해피엔딩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And a high of 68. With 4 days of rain behind us, the yellow sand conditions have cleared. So leave that mask at home. It's the perfect day for outdoor activities. Today the air in Seoul is very clear and warm. Today the smiles too are warmer than the norm. 예, 이 탄탄한 스토리를 중심으로 멋지게 현지화에 성공을 하게 된 셈인데 박천휴, 윌 에런슨, 이 휴 윌 콤비라고도 불립니다. 이 두 분 대체 언제부터 합을 맞춰온 겁니까? 그렇습니다. 뉴욕에서 이제 학교를 나왔던 박천휴 씨인데요. 또 이제 뉴욕의 대학원에서 뮤지컬 전공을 마쳤던 것이 바로 윌 에런슨이죠. 뉴욕 친구죠. 뉴욕 버디죠. 예. 그게 만나서 사실 한국에서 서로가 또 이 케미를 확인을 했습니다. 또 이런 합을 맞췄는데 먼저 윌 에런슨이 마이 스케어리 걸 작곡가로 또 한국에서 데뷔를 하게 됐었고요. 이 윌과 또 박천휴 콤비가 2008년부터 이제 창작 파트너로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이때 처음 만납니다. 서로가 이제 뉴욕 친구로 만나서 이런 걸 해볼까 저런 걸 해볼까 하던 차에 이제 2012년에 우리가 이미 영화로 만났던 한국 영화입니다. 번지 점프를 하다. 이 영화의 뮤지컬을 만들었는데 상당히 성공을 합니다. 근데 왜 성공을 하냐면 저도 브로드웨이 가서 연극을 보면은 뭐 모든 작품이 그런 건 아닙니다. 상당히 설명을 많이 합니다. 설명을 많이 하니까 좀 감성적이거나 좀 서사적인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번지 점프를 하다부터 이걸 적용합니다. 상당히 감성적으로 서사적으로 한국적인 K 뮤지컬 요소를 도입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호평을 받습니다. 예. 번지 점프를 하다가 그러면서 저는 Maybe 해피엔딩 이걸 만드는데 상당히 큰 이제 인사이트 통찰을 얻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말 그대로 K 뮤지컬이 미국 관객들을 홀린
그런 또 이유가 되었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이재명 대통령 취임 선서 직후에 국민께 드리는 말씀 내용 중에 네. 백범 김구 선생을 인용하면서 문화강국 대한민국을 그랬었죠. 지원할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작품 수상 이후에 K 한류의 위상이 뮤지컬로까지 넓어지면서 외신들도 상당히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문화강국 반드시 만들겠다고 그랬고요. 그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시작한 이 대통령 이 직무가 이 토니상의 수상으로 인해서 정말 기대감이 더 커지는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신들도 이번에 메이비 해피 엔딩의 수상에 대해서 극찬을 보내고 있는데요. 영국의 BBC 같은 경우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토니상 수상으로 한국은요. 미국 엔터테인먼트계에서 가장 중요한 4개 상, 에미상, 이게 2022년 오징어 게임 이상을 수상을 했고요. 그래미상, 1993년도에 소프라노 조수미 씨가 수상을 했고요. 오스카상 2020년에 기생충이 수상을 했죠. 그리고 토니상을 모두 수상했다면서 대단한 기염을 토했다라고 칭찬을 하고 있고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에는 공상과학의 유쾌한 의미 그리고 인간적 비애를 담아낸 대단한 뮤지컬이다 이렇게 칭찬을 했고요. 그다음에 뉴욕타임즈는 또 이런 얘기도 비평가와 팬 모두를 사로잡는 쇼였다라고 칭찬하면서 전 세계 언론이 메이비 해피엔딩의 작품성에 대해서 극찬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예. 국내에서도 축하가 이어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바로 이분의 축하도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축하 말을 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재명 대통령도 가슴 벅차겠습니까? 토니상 수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리 예술가들이 세계에서 빛날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정말 이 토니상 수상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문화예술인들의 창의적 도전의 결실이다라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했는데 실제 브로드웨이 가보면 토니상 수상 작품들은 딱 표시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관객들이 엄청나게 존중합니다. 그리고 티켓 가격도 더 올라가요. 그리고 실제로 월드 투어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이제 영국, 일본, 호주, 독일 이렇게 쭉 투어를 하면서 전 세계적인 수입원이 이제 창출되게 되는 것인데 한국 뮤지컬 협회에서는 소극장 뮤지컬이 브로드웨이에 성공한 첫 사례다. 우리가 뮤지컬이 한국에서 출발한 것이 미국의 브로드웨이에 올려졌을 때 마냥 성공한 것만은 아니거든요. 말 그대로 이 어쩌면 해피엔딩도 처음에는 흥행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서 말 그대로 빛나는 보석이 된 거죠. 네. 예. 자, 이렇게 큰 상이 나오면은 역시 관련 업계에 훈풍이 불곤 합니다. 아무래도 공연을 좀 더 관심 있게 지켜보려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고요. 뮤지컬 업계 물 들어올 게 좀 노를 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뭐 노벨상도 마찬가지잖아요. 한강 작가의 노벨상이 수상이 되고 나니까 출판계가 엄청나게 들썩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출판계에 대한 관심도 많았고 책을 구매하는 사람들의 발길도 계속 이어졌던 것처럼 뮤지컬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어쩌다 해피엔딩이 이 토니상을 수상을 함으로써 뮤지컬계의 활성화의 기회가 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 우리나라에서 토종으로 만든 뮤지컬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상을 받았어? 야, 대단하다. 이것도 대학로에서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소극장이 시작한 거예요. 예. 근데 브로드웨이까지 진출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은 OTT라든지 영상 또는 뭐 이런 뭐 SNS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몰려받아 보니까 뮤지컬이나 공연을 보는 기회가 많이 줄어들고 있고 뮤지컬계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토종 뮤지컬이 얼마나 위대하고 작품성이 뛰어난지를 확인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또 대학로로 달려갈 거라고 생각해요. 대단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이런 자산을 가질 수 있는 것은 결국 관객들이 힘을 모아줄 때 가능해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했던 것처럼 K강국 문화강국을 만들겠다고 했으니까 뮤지컬이나 공연 같은 데도 더 많은 지원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자생력을 기를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정부의 관심도 늘어나고 또 일반 관객들도 더 많이 몰려가서 정말 돈줄 내주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뮤지컬이나 공연 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데 민관이 함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정부도 사실 그 뮤지컬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여러모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최근에도 관련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뮤지컬의 수출에 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HJ 컬처 라이브 한국 창작 뮤지컬의 수출을 선도하는 기업인데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제5회 K 뮤지컬 국제 마켓이
개최됐습니다. 전 세계 또 관계자들이 모이는 그런 행사가 성황리에 이루어졌고요. 문체부 또 예술경영지원센터 바로 국가가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죠. K-뮤지컬 또 국제 마켓입니다. 한국 뮤지컬 한 30여 개가 작품이 이제 해외 진출을 모색하게 되는데 여기에 또 많은 해외 관계자들이 참석하게 되면 또 제2의 제3의 어쩌면 해피엔딩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게 수상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해피엔딩 보고 싶은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공연 일정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해피엔딩 미국 공연은 해서 올해 9월 7일까지 연장 공연을 하고 2026년 가을부터 미국 주요 도시 순회 공연을 합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10주년 기념 공연이 10월 30일부터 있다고 하니까 공연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